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급락이 나오면서 뭐 공포 구간 그리고 투매까지 한번 이끌어냈는데 이 구간에서도 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관이 매수한 종목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5종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현재 수익률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볼지 아니면은 뭐 지켜볼지 판단이 서시겠죠. 자, 먼저 5위에 해당되는 종목은 이제 뭐 HLB 생명과학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기관이 매수를 최근 동안 107억 4천만 원, 뒷자리는 이제 반올림했습니다. 107억 4천만 원의 매수를 보였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도 뭐 함께 뭐 달려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LB 그룹주로서 뭐 HLB보다 뭐 수급이 좀 더 좋았네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 자체를 보면은 이 종목은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한 평단가가 21,593원이에요. 21,593원. 그러면은 위치를 보면은 한 평단가가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요런 구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매수했다는 게 아닙니다. 위아래에서 다 매수한 거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아니 기관들도 지금 현재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겠죠. 현재 18,200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5.7%의 기관이 손실 중인 종목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질병 관련 코로나 관련 이슈 이후로 매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설 연휴 이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평단가에 비해서 15.7% 정도 하락 중이고 손실 중이고 기관이 기관도 이렇게 손실을 봅니다. 여러 번만 손실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LB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그룹주 HLB나 HLB 생명과학은 HLB의 그 위암 리보세라닙 3차 치료제 임상 3상이 완료되고 NDA 신청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허가 받는 것까지 하면 올해 뭐 하반기 끝날 때쯤 뭐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봐야 되고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어떤 쪽으로 신청할 것이냐 지금 기업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FDA랑 이제 미팅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코빙턴에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가 나올 텐데 기존에는 한 3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업데이트된 뉴스로는 이제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월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3차 치료냐 4차 치료제냐 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4차 치료제가 나오면 뭐 단기적으로 뭐 실망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HLB 같은 경우는 뭐 증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매수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 이제 증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LB 본주보다는 HLB 생명과학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뭐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4차 치료제로 된다면 한 차례 실망하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허가만 되면은 허가만 받으면은 다시 뭐 신약으로서의 가치는 입증받은 거니까 회복은 되겠죠.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차 치료제로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높아지니까 이쪽을 신청하고 있죠. 4차 치료제는 거의 된다라고 지금 뭐 깔고 가는 시장에서 깔아놓고 가는 식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뭐 100%는 없습니다. 그래도 4차 치료제는 웬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3차 치료제가 될 것이냐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기업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4차 치료제도 100%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차 치료제로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뭐 먼저 선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허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4월 발표 전에도 뭐 반등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뭐 급락장만 아니었으면은 뭐 이렇게 뭐 29,000원 정도나 29,000원 위쪽 회복해서 뭐 위쪽으로 가려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위는 HLB 생명과학이 차지를 했고요. 기관 매수 종목 4위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이 종목은 HLB 생명과학보다 약간 더 매수 뭐 3억 2천만 원 정도 더 매수를 했죠. 그래서 110억 6천 정도, 110억 6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 평단가는 16,393원입니다. 그래서 16,393원이면은 요 정도 구간 되겠네요. 요 정도 구간. 그러면은 이거 꽤나 많이 하락을 했죠.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양봉으로 세워서 투매 이후에 올라와서 그런 거지. 나이스 평가 정보도 지금 보면은 한 마이너스 16.7%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이랑 뭐 큰 차이는 없네. 1% 정도 차이네요. HLB 생명과학 15%, 15.7, 이건 16.7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 뭐 이거 뭐 굳이 설명을 많이 드릴 필요 없는 종목이죠. 개인 신용 정보 평가하고 뭐 컨설팅하고 하는 기업으로 뭐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기업 설명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의 것 정도는 해주려면 이제 14,000원 정도는 13,000원에서 14,000원 요 구간 정도는 회복을 해주면 여기만 회복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갭은 한번 메웠는데 안착은 못했어요. 그래서 14,000원 안착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뭐 다시 한번 뭐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기간 매수 종목 4위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고요. 자, 그다음 3위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세경 하이테크. 예. 갤럭시 뭐 Z 플립 쪽으로 해서 뭐 관련주로 해서 뭐 꾸준하게 올라왔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데코필름 성장세가 조금 주춤해졌지만 올해 회복 가능성을 점치는 뭐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글라스틱이랑 이제 폴더블 시장 성장세 이게 갤럭시 Z 플립이 이제 폴리이미드 대신 이제 초박막 강화 유리 쪽, UTG 쪽을 선택을 하다 보니 이쪽에 보호 필름이랑 충격 방지 필름을 뭐 제공한 세경 하이테크 쪽이 관심을 많이 받았죠, 최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영향력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데 이 종목은 평단가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 정도면은 외국인 기관들도 좀 손실을 많이 봤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실 집계는 안 나오는데 요거 3만 원대로 뭐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3만 원 초중반 초반 초중반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꽤나 낙폭이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반등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 종목은 빠르게 요 3만 원 위쪽은 회복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만 원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만약에 뭐 저점 매수를 모아간다고 해도 뭐 굳이 반대는 못 하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기관이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위, 1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머지 종목과 다르게 수급이 워낙 좋았던 종목들이다 보니 기관도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았어요. 2위는 네페스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좋았죠. 매수해서 뭐 거의 끌어올렸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플러스 9.2%의 이제 뭐 추정 수익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평단 같은 경우는 다 추정 평단이에요.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치니까. 그래서 약 50%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네페스는 최근에 급락장이 왔음에도 역행했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동안 비메모리 뭐 작년에도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이 이제 데카테크놀로지라고 펜아웃 패키징 기술 업체 쪽을 이제 뭐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좀 이제 되겠느냐 에페스가 뭐 TSMC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못 올라오고 뭐 작년에도 뭐 SFA 반도체랑 네페스가 이제 뭐 비메모리 쪽을 이끌었었죠. 그리고 후반에 이제 DBH이텍 쪽이 이제 파운드리 쪽을 이끌었고
네페스는 그동안 최근에 못 올라온 부분만큼 SFA 반도체 올라갈 때 못 올라온 만큼 이번 시장에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34,000원 구간 여기 돌파 여부 중요하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비메모리 저번에 소개시켜 드릴 때도 덜 오른 종목으로 네페스 쪽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원래 대장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네페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1위는 다들 뭐 아시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시총 1위고 하니까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고 물론 이쪽에서 이제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도 있고 뭐 올해 실적이나 뭐 기대감이 워낙 있다 보니까 제가 올해는 바이오시밀러 쪽이 작년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라고 재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고 2018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죠. 2018년 하반기에 리스크가 좀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당분간은 저는 안 보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유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견제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약가이나 쪽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빅파마들이 직접 약가이나에다 직접 바이오시밀러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각들이 나왔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뒤따라가는 후발업체가 아니고 여기는 퍼스트 무버예요.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로서 뭐 심지어 램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욱더 점유율이 높은 굉장한 여태까지 유일한 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삼바에서도 하나 노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램시마밖에 없어요.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약품보다 당연히 뭐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기업.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올해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에 출격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추후에 뭐 미국 시장도 진출할 텐데 올해는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어요. 이 뭐 테바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좀 테바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리고 기존 유통망도 확보가 돼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테바가 좀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램시마 같은 경우는 사보험 진입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물론 작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랑 등재는 됐지만 오래 걸렸죠. 사보험 진입에도 좀 시간이 걸렸었고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 좀 보수적입니다. 유럽은 개방적이고 더 보수적인 미국 시장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유통을 하는 테바랑 다르게 화이자는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굳이 램시마에다 사활을 걸지 않아도 되죠. 그러다 보니 램시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의미는 있지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트룩시마는 좀 기대감이 좀 높다. 테바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허주마도 진출하는데 허주마랑 다른 이유는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약물이 없고 허주마는 경쟁 약물이 많아서 동일 약물 중에 뭐 1위를 차지하더라도 업계 1위를 차지하더라도 나눠 먹기가 되는 거고 트룩시마는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놓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룩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허주마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의 선호 종목들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경 하이테크가 130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세경 하이테크가 133억 그리고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 11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HLB 생명과학이 107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100억대고 2위 네페스가 이제 356억 정도예요. 356억 8천만 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시총 1위답게 좀 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1022억이나 들어왔고 1022억 5천 이렇게 들어왔고 굵직하게 들어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은 주가가 뭐 그렇게 밀린 게 없죠. 65,000원 구간 전후에서 회복했다 왔다 갔다만 했죠. 박스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한 약 2% 정도 수익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뭐 예상 평단가로 그리고 네페스는 한 10% 정도 수익이고 나머지 세경 하이테크는 한 20% 정도 손실
그 나이스 평가 정보랑 HLB 생명과학은 15, 16%대의 손실을 예상 손실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갖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안 하더라도 공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제가 뭐 시간 되면은 외국인들 종목도 해서 한 5종목 추려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 동향이랑 보고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은 이 다음에 또 급락장이 나왔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이런 거 항상 이제 분석해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